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C 교재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2장 파일 처리와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파일을 가지고 뭐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시간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 C라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상용 운영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개발 언어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상용보다는 이제 오픈소스 개념인 리눅스로 이제 전부 다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눅스에 보면 각종 정보들을 이제 파일에다가 많이 이렇게 라이트를 하고 그 파일에 있는 것을 읽어서 처리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리눅스에 상당히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파일을 처리하는, 즉 입력하고 출력하는 어떤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들, 처리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자바도 파일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리눅스 서버가 이제 딱 들어오면 대부분 이 C 컴파일러하고 C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 헤더 파일에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대부분 디폴트로 다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바로 이제 C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파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를 처리를 하려 그러면 이제 그 리눅스 서버 업체에서 JDK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자바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파일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리눅스 환경에서는 C를 굉장히 잘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기 이제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파일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에 대한 포인터 갖고 있는, 즉 그 파일의 이제 주소, 어딘가는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포인터를 가지고 계속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선언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파일과 그 다음에 모드, W면 이제 write용이고요. R이면 read용으로 그 모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오픈을 해서 파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까 그 파일 포인터 선언했던 것을 파일을 닫기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343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그 파일을 오픈할 때는 이제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문법 설명을 잠깐 교수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앞에 const라고 붙는 경우에는 이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온 이 매개 변수, 오픈할 때 쓴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실제 매개 변수로 파일명을 받을 텐데 요것은 포인터 타입으로 받겠다. 즉 그러면 오픈할 때 넘어오는 값은 주소가 넘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도 앞에 포인터가 붙었기 때문에 주소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오픈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파일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인 fp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fp에다가 fopen하면서 실제 거기에 오픈할 파일명,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패스까지 포함해야 돼요. 패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파일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모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문자열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문자열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주소를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그러니까 오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파일 닫는 거는 또
간단하죠.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 줬던 것의 그 변수 이름만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주면서 fclose라고 하면 바로 그 내용들이 그 파일이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처리를 할 때 여러분 교재 346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346페이지 가면 실제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문자 한 개씩 읽어오는 함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fgetC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fget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그 파일 타입으로 정의한 파일 포인터, 그죠? 그것을 넣어주면 하나씩, 한 문자 하나씩 그 꺼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push는 이번에는 이렇게 fpush는 문자 하나씩을 파일에다가 write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 보면 A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A라는 문자를 그 파일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로 하나씩 문자를 write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교재에 있는 347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하고 실제 설명하고 실습을 한번 하면 바로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파일 캐릭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파일을 읽거나 write 하거나 하려면 실제 이제 파일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basic.txt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선 교수님이 이거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을 딱 하면 자, 문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A 입력하고 B 입력하고 C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력하다가 이제 Q를 누르면 종료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Q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자, 그러면 지금 A, B, C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basic.txt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봤더니 지금 입력한 A, B, C가 문자 하나씩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우선 basic.txt라는 파일을 우선 교수님이 하나 삭제를 하고요. 자, 우리 보면 교수님이 얘기할 때 그 저번 시간인가요? 우리 그 파일을 PC에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었어요. 이 ripple.it라고 하는 개발 툴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특정 파일들을 생성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면 여기 보면 add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럼 add 파일을 딱 눌러주고요. 그럼 파일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basic basic.txt 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만든 다음에 지금 만들었으니까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동일하게 이제 basic.txt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면 include stdio.h가 있고 그 다음에 stdlib.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하나 더 선언을 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뭐 때문에 선언을 했냐면 지금 만약에 파일을 처리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basic.txt라고 하는 파일이 없으면 이제 에러 처리라고 바로 exit라고 하는 그 함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빠지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stdlib.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했습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면 자, 파일 타입으로 f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줬고요. 캐릭터 문자 하나 변수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하나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입력하면 문자 하나를 입력하고 문자 하나를
자,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할 때는 실제 여기 읽거나 아니면 write 해야 될 파일명을 쓰고, 그 다음에 모드는 지금 write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실제 write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만약 이제 요 오픈을 했는데 없으면 null이에요. 그래서 null이면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프로그램 종료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문자 하나를 입력하면 우리 앞에 우리 3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문자 하나를 샥 읽어오는 거는 get 캐릭터였죠. 그래서 문자 하나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모 파일을 돌면서 지금 그 문자가 Q가 아니라면 지금 입력받은 문자를 FC 자 해서 여기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입력받은 문자 하나를 앞에서 선언한 이 포인터 변수인 FP에다가 문자 하나를 write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자를 또 하나 입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 계속 돌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문자 하나 입력하고 엔터, 문자 하나 하고 입력하면 엔터, 엔터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Q라고 입력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지금 basic.txt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서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un 해서 자, A 엔터, B 엔터, C 엔터. 자, 이제 그만 입력할래요. 그래서 Q라고 넣고 엔터를 딱 치면 파일 입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basic.txt를 봤더니 지금 입력한 A, B, C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실제 입력하는 예제만 들어가 있는데 교수님이 다시 파일에 들어간 내용 자체를 문자 하나씩 읽어오는 부분을 요 뒤에다가 또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앞부분은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지금 하나씩 읽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선 여기 지금 basic.txt에 abc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이 파일에서 꺼내다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abc라고 되어 있는 요 문자를 하나씩 읽어와서 출력을 했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fopen이라고 함수를 부르는데, 이제 그 파일명에, basic.txt 명에 r이라고. 자, 요거는 읽기 전용이다. 라고 해서 읽어서, 실제 여기에 대한 fp, 파일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fgetC가 이제 하나씩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데, 그 파일 포인터 갖고 있는 fp를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읽어다가 ch라고 하는 캐릭터 타입으로 정의한 변수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땡 equal eof. 자, eof라는 얘기는 end of file의 약자예요. 자, 만약에 파일 끝이 아니면 하나씩 읽어와서 반복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 읽으면 이 파일 문장을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읽어와서 푹 캐릭터를 통해서 실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한, 그죠? ABC라고 이렇게 출력한 내용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하나 단위가 아니라 파일에 있으면 그 파일의 라인 단위, 즉 행 단위로 입출력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파일 오픈 클로즈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파일에 있는 라인 단위, 즉 행 단위로 하나씩 읽어오는 함수가 fgets라고 하는 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요 함수는 여기 이제 사용 예를 보고 바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보면 실제 읽어야 될 부분 중에서 읽어야 될 그 배열, 그죠? 이제 문자 열이 한 줄이니까 문자 열이겠죠? 그죠? 문자 열이에요. 그러면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그 실제 포인터가 되겠죠. 그죠? 포인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5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이제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줄에 최대 맥시멈 바이 그 문자 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파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는 fp를 여기다 적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fpdes는 실제 파일에다가 실제 한 줄 단위로 저장을 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실제 저장을 해야 될 그 배열이 있겠죠. 문자열 배열이 있으니까 그 배열하고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를 넘기면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집어넣어준 요것이 해당되는 그 파일에 한 줄로 딱 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5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거는 파일 스트링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우선 실행부터 한번 할 거예요. 자, 요거는 line input.txt라고 하는 이 파일에 이제 하나, 둘, 세 줄을 미리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line target.txt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줄 내용을 각각 한 줄, 한 줄, 한 줄씩 배열 형태로 읽어서 line target.txt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저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include에서 stdio.h, stliv.h, 다 아까 stliv.h를 include 한 이유는 여기 이제 exit라고 하는 파일 오픈할 때 요거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샵하고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define은 이제 매크로를 정의를 하는 부분인데 매크로 정의하는 부분인데 실제 만약에 line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쓴다면 이것은 30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치환이 된다는 거죠.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크로 상수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는 거 보고 개념적인 것은 이 프로그램 끝나고 뒤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자, 지금 이제 파일이 두 개예요. 그래서 실제 파일 포인터 변수에 대한 부분은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캐릭터 타입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는데, 자, 라인하고 대문자 한 다음에 여기 대문자로 라인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매크로 상수인 상십, 이게 30이라는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파일의 한 줄은 맥시멈 3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읽을 파일을 오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e 할 파일도 오픈을 해야겠죠. 그래서 write 할 파일도 오픈을 하면서 자, 읽을 파일 R, write 할 파일 W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문장을 다 돌면서 실제 읽어드릴 배열,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문자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 지금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파일 포인터에 대한 부분, 즉 주소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일 문장 돌면서 하나씩 한 줄씩 읽고 그 다음에 한 줄씩 또 읽은 것을 fp2 즉 요 타켓 텍스트 파일이죠. 거기다 write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클로즈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세 줄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갖고 지금 보니까 자,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서 차례차례 실제 타켓 파일에다가 라이트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 봤던 것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실제 오픈해서 실제 문자 아니면 문자 열 단위로 행 단위로 읽거나 라이트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바이트 단위로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습을 안 하고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읽을 때 실제 사용하는 함수로서 fread, fwrite가 있고요. 자, 요거는 뭐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실제 해야 될 때 이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이제 형식화된 입출력도 또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만 설명을 할 건데, 우리 계속 사용하던 그 프린트 F라고 해서 포맷 형태대로 실제 출력하거나, 그 다음에 스캔 F, 그죠? 그 다음에 형식화된 형태대로 입력을 받거나 할 때 다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앞에 F가 붙으면서 실제 파일 자체에 형식화를 시켜서 우리가 라이트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시스템에 있는 어떤 그 원천 자료인 파일들을 읽어서 뭐 예를 들면 로그 형태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로그 형태대로 부가적인 그런 정보까지 붙여서 파일에다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캔F도 뭐 실제 자료를 읽어서 어떤 정형화된 포맷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읽어드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것도 뭐 개념 정도만 교수님이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36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364페이지로 가게 되면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매크로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줘서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아까 우리 그 디파인에서 실제 프로그램에 우리 있었죠. 프로그램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프로그램에 보면 아까 보면 여기 지금 define line은 30이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서 line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은 실제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define, 샵 define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매크로명, 그 다음에 대체할 값. 자, 그래서 뭐 이게 실제 대체할 값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예제 보면 뭐 우리 pi라고 해놓으면 3.1416으로 숫자로 대체가 된다. 뭐 msg라는 것을 쓰면 hello라고 하는 문자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그 자바에서 보면 상수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static final 필드로 잡으면서 그 안에다 어떤 값들을 우리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초기 값이 들어가고 변함이 없는 거죠. 즉 상수 형태대로 바뀌지 않는 값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에 대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